첫 번째 가볼까요? 사장님의 멀티태스킹입니다. 자, 전통시장을 찾은 한 외국인의 눈에 비친 충격적인 모습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해산물이 가득한 생선 가게입니다. 자, 그런데 가게 안을 보니까 치카치카 보글보글 열심히 양치 중. 아하, 바로 아래엔 해물 상자가 저렇게 떡 있는데 말이죠. 자, 칫솔에 물을 묻힌 채 침 한 번 퇴. 자, 저걸 씻고는 퇴. 혀까지 깨끗하게 벅벅 지금. 자, 이번에는요, 아예 호스를 입에다 갖다 대더니 퇴. 양침물을 뱉는데요. 개운하다. 자, 본인은 참 청결하신데 보는 우리는 참 불결. 네, 우리나라에 방문한 어느 외국인이 찍어서 SNS에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시장에 있는 한 해산물 가게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가게 안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바닥에 그대로 양치물을 뱉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물 호스를 그대로 입에 가져다 대면서 입을 헹구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그런데 양치하는 남성의 바로 옆에는 이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처럼 보이는 해물들도 이 상자 안에 놓여 있어서 위생 문제가 더 지적받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외국인이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 외국인이 저 장면을 촬영하면서 와우, what the B 하더라니까요. 욕설이죠, 욕설. 욕설이고 놀람과 경악, 공포입니다. 사실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안 보니까 물이 있고 칫솔이 있고 치약이 있으니까 저기서 하는데 옆에다 횟감들이 있잖아요. 생선들이 있고. 보는 사람 입장에 상당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지난 겨울에 찍힌 일이었고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이 상인한테 지적을 했다고 하긴 합니다. 횟집 주인한테. 예. 횟집 주인도 그날 이게 문제될지 몰랐는데 지적받은 이후에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게 어떡합니까? 문제가 될 줄 모릅니까? 모릅니까? 쭉 방송하면서 안 본다고 이러면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1,440만 팔로워 보유한 SNS 채널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문제는 한국 망신을 시킨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회 식당에서 양치질하고 웍 뱉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부끄럽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옷장에서 옷 꺼내 입듯. 자, 무인 옷가게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아무도 없는 가게에 들어온 여성.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듯 왔다 갔다 이리저리. 자, 옷도 들어보고요.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자, 거울 앞에서 저렇게 가서 외모 체크까지. 자, 잠시 뒤 매장에 있던 치마를 가져와서 저렇게 훌러덩 갈아입은 뒤에 막 이 가방 완전 내 거. 저렇게 막 가방까지 지금 들면서 완전 내 거. 지금 선글라스도 끼고 두리번. 자, 밖으로 나가는데요. 자, 그렇게 매장을 자, 보더니 가방 들고 또 매장을 나가는데요. 자, 그런데 매장 밖에서도 한참을 저렇게 서 있다가 갑니다. 자, 눈치채셨나요? 계산은 안 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 경기도 일산에서 제보자가 운영하는 무인 옷가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난 20일에 오전에 혼자 매장에 들어온 한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동영상을 찍는지 휴대전화를 들고 매장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더니 매장에 진열된 스커트를 하나 들고 와서 갈아입고 나서는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가방까지 맸습니다. 그리고 쇼핑백에 본인 소지품과 의류를 챙겨서 밖으로 나가더니 그 매장 유리 앞에서도 계속해서 본인의 모습을 보다가 떠나갔다고 합니다. 교수님. 네. 무슨 자기 그냥 드레스룸 같아 저거. 도대체 왜 저러고 살아? 그러니까요. 너무 신나갖고 재밌어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자기 옷 입고 가는 것처럼 자기 물건 가져가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비싼 선글라스랑 가방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제보자께서 이 여성이 간 다음에 30분 후에 이제 가게에 도착을 해서 가방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그 가격이 한 60만 원 정도 된대요. 다음 달 폐업할 예정이기는 하셨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는 안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하셔가지고 이렇게 사건 반장에 제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신고하셔야죠. 그래도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한강에 출몰한 괴생물체. 자, 늦은 밤 한강에서 목격된 수상한 괴물체.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뭐야 저거?
아 무섭다 무서워. 왜 막 오는데 이쪽으로? 저게 뭐야? 지금 한강인데요. 이게 뭐야? 저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계속 뭐 떠다니는 거. 와, 뱀인가? 저게 뭐지? 나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와, 진짜 한강에 괴물 출연하네. 날이 더우니까. 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그게 봉 감독이 어렸을 때 한강에서 괴물체를 목격한 경험을 토대로 만든 영화였단 말이죠. 아, 이거 뭘까요? 영화 괴물에서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응. 어여가 저였으면 바로 도망갔을 것 같은데요. 지난 7일 저녁 11시경에 여의도 한강공원 내 이제 낚시가 가능한 이 구역이었습니다. 이 밤 낚시를 하러 제보자가 갔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낚시를 하던 도중에 강물 안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수상한 거물 물체가 수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약 20분 정도 물속에서 헤엄쳤다고 하는데요. 더 무섭습니다. 이게 길이가 대략 10m 정도로 추정되고 두께가 사람보다 두꺼웠다고 합니다. 자, 길이가 10m. 아, 진짜 딱 봐도 이게 뱀 사이즈는 아니란 말이죠. 자, 지난 7일이면 폭우가 내리기 전이니까 무슨 부유물 같은 것도 아닐 테고 안 되겠다. 박 변호사님이 감별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자, 이거 사실 이렇게 똑같이 어떤 크기 또 어떤 두께가 있긴 합니다. 어떤 거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아나콘다가 좀 저런 모양새를 갖고 그 아마존에 있는 게 한강까지 왔어요? 한강까지는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많이 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아나콘다는 아니기를 저는 바라기도 하고, 뱀이라고 하기에는 상상이 좀 이렇게 크다고 봐야 되고 수달이나 뭐 그런 거로 치기에는 좀 길고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부유물이라 하기에는 움직입니다. 헤엄치고. 움직여. 그래서 생물체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아는 사람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 예, 진짜 좀 아시는 분들 댓글을 좀 주시든지 연락 좀 주십시오. 아니, 이제 사이즈가 커요, 이게. 뭐 어떤 이 영상에는 수달 같다 이런 뭐 댓글이 많이 달리긴 했는데, 글쎄요, 수달 같으면 좀 고개라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밖으로 내밀기도 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결혼하면 평생 일 아내. 오늘 좀 예민한 주제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겐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5년째 연애를 해온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친구는 평소에 본인 성격상 결혼하면 일보다는 살림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신하고 육아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쉬는 게 맞다. 네가 원하면 경제활동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결혼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면서 여자친구 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애를 낳으면 내 몸이 상하는데 그 정도면 평생 살림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면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일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무작정 안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난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여자친구네 집은 형편이 안 좋기도 하고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집 마련이나 생활비 등은 전부 제가 모두 부담하는 걸로 정해왔는데요. 그런데도 여자친구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는 애 낳아주지 않냐, 너는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면서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네 어머니가 살림을 잘하신다면서 엄마가 집에 와서 반찬도 해주고 애도 봐줄 거다, 용돈도 드려야 해,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 일을 친정어머니한테 미루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봐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계산적인가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자친구입니다. 자기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야, 너한테 내가 맞벌이를 강요하진 않겠는데 전업주부를 하기로 한 거면 집안일은 제대로 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니? 왜 어머님을 부르고 용돈을 드려야 돼? 집도 내가 해, 생활비도 내가 내. 그럼 너 뭔데? 애 낳아주지 않냐고? 애를 낳아서 주는 거야? 나한테 주는 거야? 네 애 아니야? 야, 결혼 관두자 동그라미.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음은 여자친구. 어머머머머, 너 이런 사람이었어? 다 해준다며, 책임진다며, 먹여 살린다며, 머리에 이고 다닌다며. 나 지금 갖고 논 거야? 진짜 계산적인 인간. 먼저 회사 때려치우라고 말하지 못할 망정 그걸 여자친구 입으로 말하게 만드는 너란 인간 진짜 핵실망. 그리고 여자들은 목숨 걸고 애 낳는 거야. 알기는 알아? 나도 너 싫어 헤어져 X입니다. 자, 일단 최영진 평론가님부터요. 네,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보다도 이 여자친구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 같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고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균형과 협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균형이 잠깐만요. 균형과 협치할 때 박 변호사님이 빵 터졌어요. 왜요? 왜? 뭐 정치입니까 이게? 결국 가정도 이렇게 같이 의사가 또 합치가 돼야 되고 뭐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용돈 한번 드리면요. 장인 장모님 한번 드려야 돼요. 우리 집 한번 놀러 가면요. 장인 장모님 댁 한번 들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남자친구가 다 용돈 드리고 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니 경제도 한 가정의 가계 경제라고 하면요.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지금 맞벌이 안 하면 요즘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 좀 쉬고 싶다. 나 일 안 하고 싶다는 것도 결국 두 부부가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어머,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자, 교수님. 네, 저는 이 문제가 뭐 맞벌이냐 외벌이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뭐 이런 문제가 우선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제 배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이 내가 살림을 정말 하고 싶고 집에서 난 아이만 키우고 싶고 우리 엄마 도움도 좀 받고 싶어 이 얘기를 이 남편이 될 사람을 배려해 가면서 얘기를 해서 의논을 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일 안 하기로 결정했어. 통보하고 큰 소리치고 나는 애 낳아주잖아. 우리 엄마 용돈도 드리기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너무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사랑에 빠져 있을 때도 이 정도면 결혼해서 이제 현실과 마주들었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여성들이 이제 임신이라는 게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목숨 걸고 하는 건 맞는데요. 애를 낳아서 준다라는 표현이 말이죠. 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조금 다른 관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성의 이런 생각들이 뭐 만약에 남성이 동의를 한다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성 애 낳아줘 뭐 동의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동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좀 동등하게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결정적 차이라고 봅니다. 뭐 틀리고 뭐 잘못됐고 이 문제보다는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돼야 되고 그게 안 맞으면 살아갈 때 많은 갈등과 막 부딪힘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나. 내가 계산된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다릅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하게.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걸 한 사람한테 다 맡기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백다희 아나운서 세게 얘기해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 번째니까. 욕해도 그래도 앞으로 욕해도 돼. 계속 일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댓글도 보겠습니다. 제키님, 그 아이는 본인 아이는 아닌가요? 같은 여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셨고요. 하모애님, 여성분 배려가 없습니다. 도망가세요. 통보하는 사람이라면 도망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윤아님은 요즘 외벌이는 힘들지 않나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